똑같은 건물을 처음 보는 사람이 보고 제가 3일 뒤에 봤다고 칠게요. 3일 전에 본 사람이 살까요? 제가 살까요? 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지난 영상의 마지막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 시리즈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이 실제로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제가 생각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실제 건물을 사고자 하는 분은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미래를 한번 보는 느낌을 분명히 갖게 되실 겁니다. 실제 진행을 해보시면.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발품은 팔 만큼 팔았는데 살만한 건물이 마땅치 않다면 지금까지 봤던 건물 중 괜찮은 걸 사야 되는지 아니면 괜찮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개월 동안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더 찾아봐야 되는지 아니면 본중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근데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몇 퍼센트인지 일단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옷 살 때 티를 보는데 10개의 티를 봤어. 몇 개의 가게에서.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럴 때 평균 이하 점수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완전히 내 기준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근접한 경우도 있단 말이지. 사람이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어서 선택할 때도 있고 그냥 근접해서 선택할 때도 있고 급해서 그 내 기준에 못 미치지만 선택할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택이라는 거는 다 좋으니까 했겠지 생각한단 말이야. 사실 그건 그렇지 않단 말이지. 자,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건물을 봤어요. 그럼 내 기준이 여기예요. 근데 봤던 게 다 밑에 있어요. 다 하나같이 다 밑에 있어요. 50%를 못 미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중에 하나를 사는 게 맞을까? 이거는 이 중에 하나 사는 게 맞다 틀리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저는 이런 경우를 예전에 제가 어제도 겪어보고 그저께도 겪어보고 많이 겪어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 기준은 이건데 본 게 다 이하야. 그렇다면 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치, 내 기준이 너무 높은 거야. 이거는 내지는 물론 이럴 수도 있겠죠. 나한테 물건을 보여준 부동산들이 다 이상한 것만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과 함께 내 기준이 높은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내 기준은 정상적인데 다 중간 이하예요. 이러면 사실 저는 선택 안 해요. 저의 경우에는. 근데 내가 이 정도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 근접한 거 예를 들어서 점수로 치면 80점 이상, 85점 이상, 90점 넘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85점 왔다 갔다. 그러면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럼 내가 이 4개월, 6개월 발품을 판 시점에서 이걸 선택하는 게 맞냐? 아니면 새로 찾는 게 맞냐?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 질문도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현실과 동떨어지는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왜 하냐면 건물을 사기 전인 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건물 사기 전에 걱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얘기하신 것 중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30%인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80%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안 일어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죠. 극히 희박하게 일어난다. 자, 85점짜리가 있어요. 내 기준에 거의 100점 만점 중에. 그러면 이거를 내가 6개월 알아봤다고 칠게요. 첫 달에 봤으면 이 물건이 이미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85점이라면. 내가 건물을 처음 보는데 85점을 줬다. 이거는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모르는데 85점을 받는다? 그거는 문외한이 봐도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미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봤는데 6개월 정도까지 봤는데 거의 마지막에 이런 걸 봤다. 그럼 그게 사실이 정확하게 맞는지, 건물 가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고려했던 그 상황들이 다 사실이라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전 이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85점이 넘어간다. 그러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점수를 다 못 미친다. 그러면은 전 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제가 근대를 자꾸 하는 이유는 경우에 변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변수가 엄청 많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듣는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이 돼서 시원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원하게 생각된 거를 현실에서 적용할 일이 없어요. 저는 최대한 제가 겪어왔던 것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그 모든 변수들을 다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수에 따라서 최대한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은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 부분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소장님이 기준점을 넘어가진 않지만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건물을 사셨던 경험도 있을까요? 많지. 내가 생각하는 점수를 만점을 받는 건물은 나도 없어. 한 번도 못 봤어. 그게 있다. 거짓말이야. 가짜야. 저는 이제 건물을 보러 다닐 때 그저께도 6개를 봤는데 전 5점 만점으로 준단 말이에요. 5점 만점으로 주는데 5점 만점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수백 수천 개를 봤지만 5점 만점 한 번도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완벽한 걸 원하니까. 최대가 4.8점이에요. 4.7, 4.8이면 해요. 그러면 내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진 않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85점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해요. 4.7. 그러면 그 날 저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본날. 그럼 물건이 나왔어요. 한 3, 4일 동안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4.78은 무조건 그날 한다고 해요. 그리고 4.6, 5는 가격 조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그날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 두세 번 본 사람이 보고 제가 3일 뒤에 봤다고 칠게요. 제가 보니까 4.7점이에요. 3일 전에 본 사람이 살까요? 제가 살까요? 이건 제가 100% 제가 사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 보는 안목이 정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몇십억짜리를 사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저는 정확히 대입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그 기준이 없죠. 그래서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지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 사례라든지 뭐 임대료 시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늘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확고히 서 있겠죠. 저도 물론 100점인 건물을 사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4.7, 4.8 뭐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늘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하려면 그만한 안목,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강남 건물 거래 조사, 뭐 임대료 조사한 것들 저희 뭐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안목이라는 게 생기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건물은 한 달 사이에 가격이 변동되기도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